패치도 오늘 4일분 있으신데 지금 1mm짜리가 수급이 안 돼가지고 2mm 드리거든요. 네. 여기 반 잘라서 붙여주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침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피부에 붙이는 기관지 확장 패치부터 천식, 콧물약, 해열제까지 약국에 소화약이 없는 상황은 1년 반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된 뒤 현재까지 공급 안 되는 약만 30가지나 됩니다. 지금 뭐 품절 중인 뭐 그러니까 이제 기관지 약들이나 뭐 해열제 이런 친구들은 아예 입고 예정도 제약사에서도 알 수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이들은 치료를 기다리지만 병원에서는 정작 제대로 처방할 소화약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먹는 약을 쪼개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부작용이 덜한 약을 선택할 기회조차 점점 줄고 있는 실정.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까? 약들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서 소량씩 나가다 보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채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약을 처방을 원하세요. 그러면 매번 똑같이 설명을 해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런 약들이 하나 둘씩 제약회사에서 포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건 소화약뿐만이 아닙니다. 약의 중요성이나 사용 빈도, 시장 지배력 등을 따져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필수 의약품도 있습니다. 제약업계 자체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퇴장 방지 의약품이나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등록된 약 중 생산이나 수입이 중단된 약은 46개. 이 중 38개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예 사라졌습니다. 필요성이 인정된 약들이 사라져도 제약사에 생산이나 수입을 재개하라고 압박할 수는 없습니다. 의약품을 공공의료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보니 약 생산을 강제할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이나 수입을 정부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TBS 최혜원입니다. 네,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하다, 없어진다 이런 소식들 자주 전해졌는데 소아청소년 약 품절 사태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네요. 게다가 꼭 필요한 필수 의약품 수급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인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영상에서 보니까 해열제나 기관지염 약같이 이렇게 두루 쓰이는 약들도 지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던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좀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일반 환자들이 이제 주로 약을 구매하는 약국은 주로 도매상을 통해서 약을 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처럼 독감이 유행하는 시즌이 되면 이제 해열제나 감기약들을 도매상에서 구하지 못해 도매상 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약을 구한다든지 지인 약국에서 약을 빌려오거나 또 이런 방법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은 매 시간 매분 도매상이 운영하는 온라인 페이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네. 약을 공연장 티켓팅하듯이 약을 구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 네.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관련된 설문조사도 있는데요. 네. 이제 경기도 약사회에서 진행된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500명에 달하는 약사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약을 구하기 5품목 이상 약을 구하기 힘들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네. 답변한 설문조사도 있었고 네. 또 지난 1년 동안 약 품절을 심하게 겪고 있다라고 답변한 응답자도 67%나 있을 정도로 이 규모나 기간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저희가 항암제 품절 사태로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소식 보도했는데요. 정부가 조치를 해서 항암제 생산 제조사가 한 곳 더 늘어났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항암제 품절 당시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서울이나 수도권 상황은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땠나요? 네, 이번 항암제 품절 문제가 특히 다른 사건들보다 좀 더 심각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 항암 치료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권, 이제 수도권 지역의 대형 병원에서는 그 혼란이 점점 보다 더 심각했었는데 네. 이제 불가피하게
환자들 사이에서는 3, 4주 가량 치료가 미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네. 또 의사 입장에서는 급한 경우에는 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만 대체약을 구해가지고 치료하는 등 여러 혼란들을 겪었다고 이제 환자 가족들이나 병원 의사들이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항암제가 이제 생명과 직결된 약이니만큼 환자나 의료진에게 정말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것이 굉장히 아찔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보건의료에 필수적이고 또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약품은 국가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약들마저 공급이 중단됐다. 이것이 좀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런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좀 어떤 정확한 통계 자료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공급을 중단했을 때 이걸 따로 보고하는 제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최근에 식약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바꿔서 조금 더 안전 공급이 필요한 또 모니터링이 필요한 약에 대해서는 회사가 60일 전에 반드시 공급 중단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제도에 따르면은 최근에 2020년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로 볼 수 있는데 그 약들을 보면은 대략 한 네. 50품목 정도가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전체 국가 필수약품이 500개 정도가 되고 품목수로는 한 1,900품목이 되니까 이걸 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40품목 중에 한 품목은 매년 공급 중단을 겪는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제도가 좀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또 이 제도가 사실 맹점이 많은 게 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보고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TBS가 이번에 보도했었던 그 항암제 품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제가 식약처에다가 조사를 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네. 실제로 회사는 전혀 공급 중단을 보고한 적이 없었고 이런 식의 이제 보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 통계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 국가 필수 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공급 부족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은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네, 가장 최근 통계가 또 2020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2019년도에 공급 중단이나 부족이 발생했는데 이게 다시 또 2020년도에도 공급 중단이나 부족이 보고된 경우나 한 14건 정도에 달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게 정부가 안전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필수약품을 따로 운영하고 지정하고 또 관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공급 중단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부 조치가 사실 미흡하다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조치가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가 의약품을 오로지 이윤 추구를 위해서만 생산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의약품 공급 체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약 산업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비용은 최소로 하고 수익은 최대로 하는 사실 이윤 최대주의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감기약의 경우 평소보다 20-30%만 사용량이 증가해도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날 정도로 이 의약품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이제 감기약 대부분이 오래된 약이고 가격이 저렴해서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여유 있게 약을 생산하려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감염성 질환 대응 약물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충분히 생산량을 확보해야 되지만 기업은 그럴 생각이 없고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지만 현재 계획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의약품이 단순히 사람들이 직접 선택을 하고 뭐 경제적인 논리로 구매하는 그런 제품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투여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생산이 중단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약 가격이 좀 인상되면 이 의약품 수급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가격이 인상되면은 수급이 이전보다 개선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선의를 기대해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려는 노력들보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아마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은 정부가 긴급하게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의약품 수급 문제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된 그 법안들은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의약품 생산에 대한 강제 수단이 또 일부 생겼다는 점도 중요한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에서는 많이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들에게 정부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생산이나 공급 단계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 생산 시설들을 조금 더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거나 계약을 통해서 민간 회사가 생산 시설을 필요한 영역에다가 내놓을 수 있도록 강제 조치 없이 생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도 충분히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처방이나 투약 단계에서도 이제 부족한 약물이 발생을 한다면 그게 특정 환자 또는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게끔 이 처방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투약 일수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급여 범위를 일부 제한을 해서 좀 또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특정 회사가 약물이 부족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회사가 동일 성분 약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대체 조제를 간소화하고 이것들을 조금 더 환자들이 쉽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도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방 조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령 이제 제약회사가 안정적인 공급을 네. 자구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공급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다거나 또 원료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연구 개발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원료들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법안에 조금 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예방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약품 수급 문제 들여다볼수록 이게 단기간에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시급하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의약품 수급 문제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어떤 해법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지 좀 참고해 볼 만한 나라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제 우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FDA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의회에다가 공급 중단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정부들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평가하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보고하기 때문에 미국의 행정부와 이제 입법부가 함께 이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국가 단위에서 여러 가지 대응들을 하고 있었지만 이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이걸 연합 차원에서 대응하자 이런 노력들을 현재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품절에 관련된 수급 모니터링을 전체 국가들을 플랫폼화해가지고 특정 국가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이 의약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또 유럽 연합 단위에서 이 의약품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나눠서 구매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등 이제 주변 국가들을 연대하여서 대응하는 부분은 사실 한국에서도 특히 참고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경우 그리고 유럽연합의 경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의약품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급한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정부가 있어야 하는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